기초교육금팀센터 여러분, 오늘은 끼리스쿨 끼리스쿨로 우리 2017년도 제1회 고졸검정고시 수학 과목을 풀어보게 될 건데요. 제 이름은 김지영이라고 하고 계속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2018년도, 2019년도를 풀어오고 오셨으니까 좀 그나마 쉬우실 것 같은데 2018년도, 2019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는 조금 문제가 순서가 바뀐 게 있어요. 하지만 유형은 똑같으니까 중간중간에 2018이랑 2019랑 조금 다른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유형 순서, 문제 순서만 바뀐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보겠습니다. 1번 항상 다항식 문제죠.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우리 A는요 2x 제곱 플러스 x이고요. B는 3x 제곱 마이너스 x래요. 이때 A 플러스 B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네요. 자, A 플러스 B가 무엇이냐면 자, A 대신에 2x 제곱 플러스 x 대입하면 되고 그다음 B 대신에 3x 제곱 마이너스 x를 대입만 하면 되죠. 자, 우리 항상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면 가로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플러스가 있더라도 자, 가로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동류항끼리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x제곱끼리 한번 생각을 해줄게요. 2x제곱 플러스 3x제곱은 2 더하기 3은 5x제곱이 되고 플러스 x와 마이너스 x가 더해지면 네, 없어지게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정답은 바로 5x제곱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쉬운 문제죠. 계속해서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은 항상 어떤 문제예요? 네, x에 대한 다항식으로 항등식 관련된 문제죠. 항등식. 우리 항등식은 항상 좌변과 우변이 일치해야 됩니다. x값에 똑같은 값만 대입하면 어떤 값을 대입을 하더라도 그 식이 성립이 돼야 되는 식이죠. 자, 2번 볼게요. 자, 좌변은 x 플러스 3 곱하기 2x 마이너스 1이고 이 값이 어떤 값이랑 같대요? 2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a랑 같다고 하네요. 자, 우리 이 좌변 전개를 해줘야겠죠. 자, 전개를 해줘야 되는데요. 사실 엄청 쉬운 방법은 바로 뭐냐면 이미 지금 여기서 궁금한 거는 상수죠, 상수. 근데 우리는 이 식을 전개를 했을 때 상수는 바로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우리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은 그게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답을 선택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우리 그게 눈에 안 보인다는 학생들은 네, 전개를 당연히 하면 되겠죠. 우리 전개 한번 해볼까요? x랑 2x랑 곱해주면 어떤 값이 돼요? 네, 2x 제곱이 되고 x랑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3이랑 2x 곱하면 6x 그 다음에 3이랑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고 자, 우리 마이너스 x랑 6x 더해주면 5x가 되죠. 자, 이렇게 5x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우리 이때 2x 같고 5x 같습니다. 그러면 a랑 뭐만 같으면 돼요? 네, a랑 마이너스 3이 같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제 이렇게 전개는 꼭 할 줄 알아야겠죠. 자, 그 다음 복소수 관련된 문제인데요. 복소수 관련된 문제에서는 우리 복소수의 곱에서는 중요한 개념이 바로 i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복소수의 합, 복소수의 뺄셈을 물어보았기 때문에 i제곱이 마이너스 1인 것은 이용을 하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기억은 해두시는 게 좋겠죠. 자, 1 플러스 3i에서 5 플러스 i를 빼줬더니 a 플러스 2i가 되었대요. 이때 a 값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대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동류항, 즉 상수는 상수끼리 우리 이렇게 i는 i끼리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 대신에 우리 이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거는 전개를 해줘야겠죠. 자, 앞에 1 플러스 3i는 그대로 적어주고 마이너스 5는 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i. 자, 그 다음에 1이랑 5 계산하면 1 마이너스 5는 네, 마이너스 4가 되고요. 3i에서 i를 빼주면 2i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 2i랑 2i는 같아요. 즉 상수항이랑 상수항만 같으면 되는데 즉 a는 뭐랑 같아야 돼요? 바로 마이너스 4랑 같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번 풀어볼게요. 원래 우리 집합은 뒷페이지에 나왔는데 2017년도에는 집합이 앞에 나왔겠죠. 개정 교육과정이 변하면서 이제 집합이 앞에 있던 게 뒤로 갔습니다. 자, 우리 4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번 집합 문제네요. 자, 집합 A는요 1, 3, 5, 7이고 그 다음에 B는 2, 3, 5가 있습니다. 이때 A에서 B를 빼준 값은 무엇일까요? 자, A 빼기 B. 제가 A 빼기 B 뭐랑 같다고 했었어요? 2018년도 제2회에서 말을 해줬는데. 자, 이거는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랑 같다고 해줬죠. 사실 이걸 보고 이걸 생각해 줄 필요는 없고 이 위에 걸 보고 밑에 거랑 같다는 것은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A에서 B를 뺀 원소의 원소가 무엇인지 물어보네요. 자, A가 1, 3, 5, 7이 있는데 거기서 B의 원소를 빼주도록 할게요. 자, B의 원소 뭐 있죠? 3, 5가 겹치네요. 즉 3과 5를 빼주면 A 빼기 B는 뭐가 돼요? 네, A 빼기 B는 바로 1과 7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될 거예요. 자, A 빼기 B 꼭 같다는 거 생각해 두시고 A 빼기 B는 A의 원소에서 B의 원소를 빼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명제 볼게요. 명제 보겠습니다. 자, 명제에서는요 항상 뭐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역, 이, 대우 기억해 두셔야 되죠. 자, 이 문제에서는 역을 물어보았네요. 자, 그런데 우리 명제가요 뭐냐면 x가 4의 약수이면 x는 8의 약수이다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역은 무엇일까요? 역은 어떤 의미예요? 앞가지를 바꾼다. 우리 여기 있는 문장이 여기로 가고 여기 있는 문장이 이렇게 뒤로 가면 되겠죠. 자, 그런 문장이 어디 있어요? 바로 x가 8의 약수이면 x는 4의 약수이다. 즉 바로 1번이 되겠죠. 여기는 우리 앞 문장과 뒷 문장을 바꾼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는 뭐예요? 이는 바로 부정을 얘기합니다. 아니다. 어떤 거냐면 x가 4의 약수이다. 여기 첫 문장에도 아니다. x가 4의 약수가 아니면 또 뒷문장에도 아니다 붙이는 거예요. x는 8의 약수도 아니다. 그 다음에 대우는 뭐예요? 그 대우는요 우리 방금 2에다가 역과 1을 합친 게 돼요. 대우는 뭐라고요? 역과 1을 합친 문장. 어떤 거냐면 앞뒤를 바꾸고 각각의 문장에 아니다를 붙인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2에 해당하는 문장은 우리 객관식에서 뭐가 되냐면 바로 3번이 되겠죠. 3번. 그 다음에 대우는요 뭐가 되냐면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우리 역 말고도 이와 대우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뭐가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세 가지랑 참가 거짓 판단하는 거 꼭 네 가지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역 끝났습니다. 역은 앞뒤 바꾸는 거고 이는 앞과 뒤에 다 부정을 붙이는 거고 대우는 역도 하고 이도 해서 두 개 합친 거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6번 2차 부등식 보겠습니다. 6번 2차 부등식. 자, 2차 부등식이 나왔는데 x-a 곱하기 x-b가 이번에는 0보다 작거나 같대요. 이게 나오거나 크거나 같다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번엔 작거나 같다가 나왔어요. 이를 수직선에 해를 표시를 해줬는데 뭐냐면 바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자, 우리 이 문장의 해를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제가 만약에 A보다 B가 더 작다고 한번 해볼게요. 뭐 같아도 되겠지만 자, 그러면 더 작은 값, 즉 마이너스 1과 2가 이렇게 잠시만요. 자, 우리 이 문장의 해를 구하는 거였죠. 즉 작은 값 A보다는 X가 크거나 같고
조금 더 큰 값보다는 더 작거나 같다. 우리 이게 바로 튀어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것도 수직선을 우리 한번 해로 표현을 해보자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어때요? 자, A는요 값이 뭐가 돼야 돼요? 네.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B는 값이 2가 되면 돼요. 그렇게 해서 6번에서 물어본 거는 A와 B의 합을 물어보았으니까 답은 1이 되겠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이런 부등호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가고 이렇게 큰 게 되면 뭐예요? 이렇게 양쪽으로 되는 거 기억을 꼭 해두세요. 자, 이거 두 가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7번은 대칭이동 관련된 문제네요. 대칭이동 제가 4가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7번 보겠습니다. 자, 대칭이동 이번에는 어떤 대칭이동 나왔어요? 네, X축 대칭이동을 한 자, A를 X축 대칭이동 하였더니 점 B가 되었어요. 자, 이때 원점과 B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았네요. 자, 우리 1,-3을 X축 대칭이동 하면 우리 어디다가 마이너스 붙인다고 했죠? 네, 바로 Y좌표에 마이너스 붙이기로 했죠. 그래서 우리 B좌표는 1,3이 됩니다. 우리 1,3과 원점 사이 거리, 원점 사이와 그 다음에 원점 O와 그 다음에 B 사이에 1,3까지의 거리, 이거 어떻게 구해요? 바로 x의 증가량의 제곱, 우리 x끼리 빼주는 거예요. 자, 1에서 0을 빼주고 그 다음에 3에서 0을 빼준 것을 제곱한 값을 더해주고 근호를 씌워주면 바로 그 OB의 거리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1제곱은 1이 되고 3제곱은 9가 되므로 루트 10이 정답이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다들 기억하시는가요? 기억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어떤 점 A, B가 있고요. C, D가 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근호 씌워주고요. 그 다음에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줘도 되고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빼줘도 돼요. 자, 그러면 A에서 C를 빼주고 그 다음에 B에서 D를 빼주고 즉 X끼리 빼주고 B, Y좌표끼리 빼주는 거예요. 이 빼준 값을 제곱을 해줘요. 그러고 더해줍니다. 그리고 근호를 씌워줘야 돼요. 이 공식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이 공식 두 점 사이의 거리 아니면 중점이라는 우리 이런 좌표평면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8번 볼게요. 8번은 어떤 문제예요? 8번은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네요. 자, 8번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인데 점 A는요 마이너스 2,0을 지나고 B는요 0,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 푸는 방법 제가 2개 소개해 드리는데 기울기와 한 점 알 때랑 우리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통해서 A랑 B를 찾는 그런 2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렸죠. 우리 2가지 방법은 바로 이제 개념 설명은 하지 않고 2가지 방법으로 바로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방법 1, 저는 기울기 찾고요. 기울기와 한 점 할 때, 기울기랑 한 점인데 저는 기울기랑 한 점 B를 이용을 할게요. 뭔가 마이너스보다는 저는 그냥 플러스 이런 값들이 좋아서 B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기울기는 X의 증가량. 자, 0에서 저는 B에서 이쪽을 빼줄게요. 0, X의 증가량 0에서 마이너스 2를 빼주고 4에서 0을 빼줍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 2분의 4가 되고 2분의 4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울기가 2가 되겠네요. 자, 그럼 직선의 방정식 구해보면 y는 기울기 적어주고 그 다음에 x-0 뒤에 y값 플러스 4 즉 2x 플러스 4 y는 2x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방법은요. y는 ax 플러스 b라고 일반식으로 이런 모양이야 라고 놓고 이 두 점을 대입을 해서 a, b를 찾아주는 방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a점 대입해 볼게요. 자, x좌표에는 0, 마이너스 2, y좌표에는 0 대입할게요. 자, 이런 식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 B점 대입을 해볼게요. B점은요, Y좌표는 4가 되고, X좌표가 0이니까 A랑 0 곱하면 0이 되고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B가 남겠네요. B가 4네요, 4. 그러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4니까 이게 0이 되니까 A 값은 뭐가 돼야 돼요? 네, A 값은 2가 돼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두 값을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해보면 Y는 2X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이게 두 개가 같게 되겠네요. 한 가지 방법으로만 풀어도 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원의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네요. 자, 원의 방정식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만 알면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의 9번 원의 중심이 만약에 A, B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때 원의 방정식은 뭐가 되죠? x-a 제곱,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되죠. 자, 우리 원의 중심 반지름 길이 알 때 이 원의 방정식 이거 기억 못하시면 이 문제 못 풀어요. 꼭 기억해두세요. 자,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외우고 덮어보고 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면 중심이 2번에 문제에서 마이너스 1,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1 붙여준가, 마이너스 붙여준가, 그 다음에 항상 주의해줄 거 제곱. 자, 그러면 제곱해주시면 값이 4가 되겠네요. 자, 이런 식 어디 있어요? 1번부터 4번 중에서 바로 4번에 있네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원의 중심과 반지름 길이 할 때 이 공식이 아니고 정입니다. 자, 우리 이런 일반형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항상 어떻게만 생각해주면 돼요? 네,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서입니다.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10번은 평행이동한 점을 물어보네요. 자, 평행이동을 물어보는데요. 자, 우리 이 문제는요, 어떤 문제냐면 10번은요, 점의 평행이동이에요. 점의 평행이동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주의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어떤 함수의 평행이동이 아니고 점의 평행이동이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요 1,2를 x축으로 이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시킨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바로 x에다가 그만큼의 이 값을 움직이고 더해주고 1 더하기 2, y값에다가 3을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지금 점의 평행이동이라고 강조를 하냐면, 자, 우리 그때 2018년도, 2019년도 풀 때 유리함수, 무리함수의 평행이동 배웠었죠. 그때 x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y는 x분의 1이었는데 이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켰다고 해볼게요. 제가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가 대입했을 때 0이 되도록, 즉 여기 1 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라고 했죠. 근데 이번에는 어때요? 그냥 더해주죠.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습니다. 자, 그거 주의해 주시고 이런 함수의 평행이동과 점의 이 평행이동은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문제 풀어보시면 A는요 마이너스 1,3인데 이를 X축으로 3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는 2만큼 평행이동 시킨대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네, X좌표에다가 3을 더해주고 Y좌표에는 2를 더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3은 네, 2가 되고요. 3 플러스 2는 5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 끝났죠? 그 다음 11번 우리 부등식의 영역.
부등식의 영역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부등식의 영역은 원래 보통 연립부등식이 나와요. 연립부등식이 나와서 이렇게 어디 영역, 그 다음 어디 영역, 두 개 겹치는 영역을 색칠하고 그 영역에 해당하는 점이나 그런 영역을 색칠해보라고 문제가 나왔었죠. 근데 이번에는 친절하게도 굉장히 쉬운 문제로 부등식이 하나 나왔어요. 뭐래요? y는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그려줬는데, 자, 그런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색칠을 하라라는 게 아니고 색칠한 영역을 보고 이게 무엇은 어떤 부등식을 의미하는지 물어보았어요. 자, 어때요? 이 함수보다 y값이 더, 이 y값들이 이 함수보다 어때요? 더 위에 있죠. 위에 있다는 말은, 즉 이 개념이 y는요 x제곱 플러스 1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이번에 주의해야 될 것은, 자, 그럼 위에 있다는 거니까 1번과 3번으로 답을 추릴 수 있겠네요. 자, 근데 1번과 3번이 뭐가 다른 거예요? 자, 지금 등호 관련되어 있죠. 등호. 자, 등호는 어떤 의미냐면요. 자, 즉 우리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이 되면 등호라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이 되면 이 함수는 포함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등호를 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실선으로 되어 있죠. 실선. 그렇기 때문에 등호를 포함해서 적어주셔야 돼요. x제곱 플러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해 문제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어떻게 하기만 했었어요? 네, 해를 연립방정식, 우리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에 대입만 하면 됐었던 문제죠. 자, 12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 xy가 4, 그 다음에 x-y는 a라는 연립방정식이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해가 x는 4고요. 그 다음에 y는 b래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우리 x랑 x에 대한 해가 주어졌으니까 이것을 첫 번째 식이나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할 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 식에는 우리 이런 기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계산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간단한 첫 번째 식에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x에는 4를 대입하고 y에는 b를 대입하면, 자, 4b는 4가 돼요. b 값이 뭐가 돼야 돼요? 여기에 곱하기 생략되어 있는 거죠. 네, b는 1이 됩니다. 1. 자, 우리 y값도 구했으니까 x랑 y값에 대한 해를 다 구했으니까 드디어 a도 찾을 수 있겠죠. 우리 a도 한번 찾아봅시다. 자, x값에는 4를 대입하고 y값에는 1을 대입해줍니다. 4 빼기 1은 네, 3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정답은 a는 3이 되고요. 자, 우리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a랑 b를 뺀 값을 물어보았네요. 3에서 1을 빼주면 바로 2가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3번 우리 원래는 앞에 있던 문제인데 제가 꼭 맞추셔야 되는 문제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자, 우리 이거 항상 범위가 주어져 있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부터 x는 1까지인데 범위가 주어져 있고 그림이 그려져 있다 했죠. 우리는 무엇을 구하래요? 네, y의 최소값. 즉 우리는 y좌표만 보면 되죠. y좌표.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긴 한데 우리 이 식을 못 그리더라도 문제에서 다 그려져 있어요. 자, 우리 그려져 있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항상 가로는 x축, 세로는 y축이고, 자, 우리 어디를 지난대요? 꼭지점은 마이너스 1,2가 되고 꼭지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 자, 이렇게 생겼고 1, 마이너스 2까지 지나네요.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마이너스 2부터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실선으로 그려주고 그 나머지 부분은 다 점선으로 그려줍니다. 이렇게요. 자, 우리 제가 뭐만 보면 된다고 했어요? 바로 네, 우리 항상 y좌표.
자, y좌표 최대값을 물어보진 않았지만 우리 최대값인 거 알 수 있고요. 최소값. 르르르르 내려갑니다. 어디에요? 최소값? 네, 바로 2점이 되겠고, 즉 y값은 바로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굉장히 쉬운 문제.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함수 관련된 문제네요. 원래 함수는 이렇게 합성 함수. 이번엔 뭘 물어봤냐면 우리 어떤 함수가 두 개가 있어요. 정의어 f, y, 그 다음에 함수 두 가지가 있는데 자 1, 2, 3, 4, 4, 5, 6, 7 그다음에 7, 8, 9, 10 자, 이런 함수가 있는데 뭘 물어보았어요? 네, g랑 f의 합성 함수인데 이 값을 물어보았죠. 자, 우리 이 기호는요 바로 합성 f랑 g를 합성했다 이런 말이에요. 즉 x에서 z로 가는 함수가 바로 이 함수예요. 이렇게 됩니다. 즉 우리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를 물어봤어요. 자, 우리 이 합성함수 개념 아니면 역함수 개념이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떤 말이냐면 x에다가 2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이 말은요. 우리 순서대로 보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자, 2가 있는데 여기를 이 g에다가 대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순서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봐주셔야 돼요. f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 g를 계산해 주셔야 돼요. 이 말인즉슨 g인데 f2 값을 먼저 계산을 해주고 그 f2 값에 해당하는 값에 g를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직접 한번 해볼까요? f는 2, f2는 어디로 가야 2는 어디로 갑니까? 네, 6으로 가겠네요. 자, 즉 이제 우리 f2 값이 6인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 우리 뭐 계산해요? g f2 값을 계산해야 되니까 f2 값인 g6을 계산을 해줘야겠죠. 자, 6은 어디로 가요? 네, 바로 10으로 가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10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 번호는 4번이 되고요. 이렇게 합성함수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순서대로 f, g, f 먼저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g 값을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합성함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바로 무리함수 관련된 문제네요. 자, 무리함수 관련된 문제인데 무리함수 뭐 평행이동 이런 문제 나오지 않았고요. 이번에는 무리함수 그래프를 주어주고 그래프에 대한 식을 주어주고 자, 이 무리함수 이 그래프를 찾으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무리함수 그래프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꼭지점을 찾아주는 거예요. 꼭지점. 제일 첫 번째 꼭지점이랑 그 다음에 여기 x 앞에 부호와 여기 근호 앞에 부호를 찾아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 검정고시 문제에서는 꼭지점만 찾더라도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꼭지점 찾는 연습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꼭지점 찾을 거예요. 꼭지점 어떻게 찾냐고 하면요. 우리 바로 항상 제가 굉장히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어떤 값이 0이 되는 x값. 뭐라고요? x-2가 0이 되는 x값이 뭐예요? 네, x는 2가 되고요. 자, y값이 0이 되는 값 뭐예요? y는 0이 되죠. 즉 꼭지점은 2,0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뭐라고요? 어떤 값이 x값이 우리 여기가 0이 되는 값 뭐예요? x가 2고 자, y가 0이 되는 값 y는 0. 즉 x는 2, y는 0으로 2,0이 바로 꼭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꼭지점은 어디 있냐면요. 2,0이 있는데 이렇게 돼서 우리 x 앞에 부호도 플러스 여기 근호 앞에 부호도 플러스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겠죠. 자, 우리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꼭지점만 알아도 바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계속해서 우리 등비 수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등비 수열 문제나 아니면 등차 수열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무엇인지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자, 우리 등차 수열은 뭐예요? 어떤 항이 있을 때 항상 같은 수들이 더해지거나 빼지는 거, 그런 거를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했었죠. 반대로 어떤 수가 있고 어떤 수가 있으면 같은 수가 곱해질 때 우리는 바로 등비 수열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수열이 등비 수열이래요. 즉 어떤 공비가 계속해서 곱해지고 있어요. 자, 우리 등비 수열 나타내줬네요. 3, 9, x 81, 243. 자, 한번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이 어떤 수가 곱해졌어요? 3에서 9 되려면 3이 곱해졌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3이 곱해져야 되고 여기서도 3이 곱해져야 되고 여기서도 3이 곱해져야 되죠. 81에서 3을 곱해주면 243. 3을 곱해줘야겠죠. 9에서 3을 곱해주면 바로 27이 됩니다. x는 27이에요. 자, 맞나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까요? 27에서 3을 곱해주면 80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x는 27이 되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6번 살펴보았고요. 제가 또 번호를 안 적었었는데요. 자, 하지만 계속해서 이번에는 17번 등비수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수열의 합 보겠습니다. 수열의 합 관련된 문제인데, 자, 두 가지가 주어졌어요. K가 1부터 10까지 AK의 합은 3이고 K가 1부터 BK의 값은 5래요. 이때 K가 1부터 AK 플러스 BK의 값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제가 이게 의미하는 것을 얘기를 해줬었죠.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K의 1부터 10을 더한 값을 다 더하라는 거였죠. 두수수 이 값이 3인 거고 이 값도 K의 1부터 10까지 다 더했더니 5가 되었대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넘어가셔야겠죠. 하지만 제가 이거 중요한 부분 뭐라 했어요? 이거랑 이거를 분리를 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분리 한번 해볼까요? 자, 분리해 주시면 K가 1부터 AK랑 그 다음에 K가 1부터 BK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 값이 뭐라고 적어있어요? 문제에서 3으로 주어졌죠? 3으로 주어졌습니다. 자, 이 값은 뭐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5라고 주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더해줘요. 그러면 3이랑 5를 더해주면 바로 8이 되겠다 있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이런 의미만 기억을 해주시고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죠. 우리 계속해서 다음에 관계식 18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관계식 이것도 굉장히 겉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문제지만 정말 쉽다고 했었죠. 자, 관계식 원래는 우리 지금 네모칸 말고 원래 문제만 주어졌어요. 문제만 주어줘도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여기서는 정말 맞춰라는 식으로 어떻게 푸는 방법까지도 알려줬어요.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항은 1이고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3이고 이것은 n의 1, 2, 3 자연수를 다 대입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때 뭘 구하는 과정이래요? 네 번째 항을 구하는 과정이래요. 자, 제가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냐면 자, 이거 첫 번째 대입을 해보고 그 다음 두 번째 대입해보고 세 번째 대입해보면서 이 A4가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올 때까지 대입을 해본다고 했었죠. 자, 문제에서 그래서 원래는 이 대입하는 것을 방법을 모르면 풀 수가 없었긴 했는데 문제에서는 어땠어요? 무엇을 대입하면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줬죠. 자, 우리 N1을 대입을 해볼게요. N1을 대입을 하면 자, 뭐가 돼요? A2는 A1 더하기 3이 되므로 1 더하기 3으로 4가 되고요. N에다가 2를 대입을 하면 자, A3은 A2 더하기 3. 자, A2는 값이 4였으니까 7.
자, 마지막 N3을 대입을 해주면 A4는 N3 더하기 3, 3이 7이었으니까 7 더하기 3은 10. 자, 그렇게 해서 A4에 들어가는 값은 뭐예요? 가는 바로 10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8번 풀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수. 자, 지수는 제가 지금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면 된다 했어요. 어떤 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떤 거, 뭐 이런 거.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했죠. 자, 우리 두 가지 어떻게 푸는지 한 번만 복습 삼아서 해보도록 할게요. 위치 같으면 지수끼리 더해준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런 식은 이 지수끼리 곱해준다고 했었어요. 자, 이거 기억해두시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의 4승에 2분의 1이래요. 어떤 거에 해당해요?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거에 해당을 하겠죠. 자, 그러면 4랑 2분의 1을 곱해줍니다. 곱해주면 4 곱하기 2분의 1은 바로 2가 되죠. 즉 A의 제곱이 나오겠습니다. 이를 간단히 하면 A제곱, 즉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19번 풀어보았고요. 마지막 20번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좀만 더 힘을 냅시다. 우리 로그 관련된 문제네요. 항상 굉장히 쉬운 문제 한 번 풀고 나면 쉽다고 했었죠. X값이 궁금하다요. 자, 제가 로그끼리 더해줄 때 어떻게 해주기로 했죠? 3과 5를 우리 곱해주기로 했었습니다. 3과 5를 곱해주면 X값은 바로 15가 되겠죠. 정말 쉬운 문제죠. 이렇게 해서 우리 답은 3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끝났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 2017년도 제1회를 풀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우리 2019, 2018이랑 별다를 게 없죠. 우리 수학은 진짜 계속 똑같은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숫자만 바꿔서 나와요. 그래서 한 번만 기억을 해두시면 쉬워지니까 처음에는 저게 무슨 기호야 이렇게 싶지만 우리 잠시만 외워두시면 정말 많은 문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으니까요. 힘을 내서 우리 한번 계속해서 2017년도 2회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저는 2017년도 제 2회를 마지막으로 수업을 할 건데요. 2회까지만 총 6회만 푸셔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할 거니까 풀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지금까지는 만약에 혼자 스스로 못 풀었다면 2017년도 2회는 한 번만 이렇게 제대로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스스로 못 풀더라도 다 못 풀더라도 몇 문제 한 1, 2번이나 이런 지수 로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풀 수가 있으니까 꼭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험장에 가서는 혼자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혼자 푸는 연습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문제에 질문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바로 제가 답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